저희 채널A와 연세대 송민교수 팀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AI를 통해 분석한 대선 관련 빅데이터를 다뤄보겠습니다. 무려 700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를 과학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취재팀장을 맡은 사회부 데스크 김희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 차장,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700만 건,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분석한 겁니까? 네, 우선 저희 채널A와 연세대 송민 교수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3월 10일 이후부터 한 달 반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후보 5명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인터넷 기사, 그리고 기사 댓글, 블로그, SNS에 게시된 문장 7만 건을 인공지능 AI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블로그, 포털, 뉴스 댓글, 트위터 문장 7만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이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를 지수로 통계를 낸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긍정, 부정 문장 판단 사례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 DJ 정신 계승할 유일한 후보라고 한다면 AI는 이게 인터넷상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문재인 아들 특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지수화한 겁니다. 연세대 송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대중들이 이 5명의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을 표출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차장. 700만 건을 분석한 자료, 좀 새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럼 5명의 후보별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각 후보별로 긍정적인 뉴스나 이벤트가 있다면 이 이미지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뉴스나 이벤트가 있다면 이 이미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구나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채널A가 AI 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월 17일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날을 본다면 이 날에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이 문장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의미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했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4.12 재보궐선거 이후에 TK 지역에서 압승한 이 날이 가장 높은 지점을 찍었고요. 반면에 4월 9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남지사 이해가 되죠? 예, 경남지사 사퇴 논란이 있었던 4월 9일 부정적인 문장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4월 20일 봉화마을을 방문할 당시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을 방문하면서 긍정적인 이 문장들이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3월 25일,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호남 경선에서 압승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예. 지금 저렇게 후보별로 변곡점이 좀 나타났는데요. 저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먼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흥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 혹은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었던 부분, 목소리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길을 났습니다. 22일간 대장정에 나섭니다.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문을 연 첫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든 역사적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첫 토론 당시가 변곡점이었는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혹은 세탁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보수 세력이 결집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민심을 흔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탁기 갔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중도 보수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통합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가 됐는데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에 변곡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민심을 흔들었던 안철수 후보의 이 부분은 이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구태스러운 그런 분열로 국민들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네, 김 차장. 네. 지금 분석한 이미지 지수 흐름도를 보면 재밌는 또 패턴이 하나 발견됐다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수 그래프를 겹쳐서 좀 보시겠는데요. 예, 먼저 앞서 이제 이미지 지수 유승민 후보에 마저 이제 이미지 지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유승민, 김무성의 당권 갈등이 봉합된 날 유승민 후보는 가장 높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반면에 4월 6일에 보수 단일화 신경전이 가속화되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인데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죠. 이때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심상정 후보는 가장 높은 이미지 지수를 기록했고, 반면에 4월 21일 문재인 후보의 2차 토론 비판 후폭풍이 가속화되면서 이때 가장 낮은 지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이 이미지 지수 그래픽을 좀 겹쳐서 봤는데요. 네, 보시는 그래프가 것처럼 상당히 좀 네. 유사하게 움직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패턴이 유사한데 꼭 겹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이 그래프도 좀 겹쳐서 좀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네. 후보도 크게 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는데 이렇게 높은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이 두 후보끼리 서로 이제 좀 유사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유별나게 좀 나머지 안철수 후보의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다른 내 후보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이 움직이거든요. 다른 후보랑 안 겹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변곡점이 크게 없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좀 크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저 그래프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뭐 보도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 지지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도 보수층을 잡고 그리고 전략적 투표를 하려고 하는 보수층의 지지까지 얻어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다른 후보들과 지지층이 겹치지 않고 진보 보수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지층에 대한 설명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로 뭔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김 차장. 채널A와 연세대 송민교수 팀이 공동으로 AI를 이용해서 분석한 빅데이터 상에 5명의 주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긍정 단어랑 부정 단어도 추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전체적인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결정적인 단어들이 후보별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 긍정적인 단어를 보면 정권 계승자, 노무현, 봉하마을이 긍정적인 키워드로 나타났고요. 또 부정적인 키워드 아들 특혜, 송민숙 회고로 바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홍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긍정적인 거 대한민국 수호, 사드, 경선 압승이었고요. 부정적인 단어 도널드 트럼프, 깐주, 변방 독보다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 특이한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았고요.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 보시겠습니다. 긍정, 미래, 희망, 안내. 뭐 보시는 것처럼 희망, 미래 네. 되게 긍정적인 단어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단어 거짓말, 초딩, 유치원이었습니다. 이 다른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좀 이 전체적으로 보시겠는데요. 유승민 후보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젊은이, 군수물자, 부정적인 단어, 기업 구조조정, 북한 문제, 패권주의였고요. 심상정 후보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토론회, 청년, 갓상정, 표 분해, 저희가 땡땡땡으로 처리했는데 좀 이게 땡땡땡. 비속어기 때문에 땡땡땡으로 처리를 했고요. 예. 종북이란 단어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한국의 트럼프다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 투철한 안보관을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리어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석호 기자. 이런 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항상 빨간 넥타이를 내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뭡니까? 미국에서 약간은 대통령 중에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대통령 1순위에 꼽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사실은 대선하고 초딩 뭐가
연관이 없을 텐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초딩 같은 이미지다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차장.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 이미지 분석 계속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과 관련해 한 차례 더 AI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 분석은 후보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인터넷 공간에 한정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무래도 SNS나 인터넷 사용자가 좀 젊은 층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저희 채널A와 연세대 송민 교수팀이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대선 주자의 특징들, 잠시 뒤에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에서는 더 풍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